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MA1 플라이트 자켓을 밀스펙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MA1 자켓 밀스펙인 8179부터 8179E까지의 MA1 자켓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스펙은 8279입니다. 1950년대 생산됐다고 알려져 있고 제조사는 스카이라인 클로딩입니다. 먼저 외피를 살펴보겠습니다. 초기형 MA1 자켓은 회색과 녹색을 섞어 놓은 듯한 나일론이 외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초기형 MA1 자켓에 사용된 나일론 외피는 옷의 접힘이나 사용감에 따라서 오묘한 색감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산소 마스크텍과 코드루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소 마스크텍과 코드루프는 초기형 MA1 자켓 스펙 8179, 8179A, 8179B 정기형까지 볼 수 있는 디테일입니다. 산소 마스크텍과 코드루프는 조종석 내부 선 정리를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종석 내부가 되게 비좁고 복잡하잖아요. 이때 산소 마스크 호스라든가 여러 통신선들을 산소 마스크텍과 코드루프로 정리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산소 마스크 탭입니다. 산소 마스크 탭은 클립을 꽂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선에 있는 클립을 이제 탭에 꽂아서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코드루프는 스냅 버튼을 열고 그 안에 선을 넣고 다시 스냅 버튼을 닫음으로 선을 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펜포켓을 보겠습니다. 펜포켓은 왼쪽 팔 상단에 위치합니다. 펜포켓은 지퍼가 달려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퍼를 열고 작은 물건을 보관할 수 있고 펜 슬롯에 펜이나 연필들을 꽂아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USAF 데칼입니다. 데칼은 펜포켓 바로 위에 위치합니다. USAF 데칼도 초기형 MA1 자켓인 스펙 8179, 8179A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데칼의 선명도로 자켓의 상태를 유추하기도 합니다. 자켓을 세탁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데칼이 희미해지는데요. 이 점을 이용해서 매니아들은 데칼의 선명도를 보면서 자켓의 사용감을 유추합니다. 다음은 슬래시 포켓을 살펴보겠습니다. 슬래시 포켓은 자켓 하단부 양쪽에 위치합니다. 슬래시 포켓이란 이름은 입구가 대각선이라서 붙여졌습니다. 덮개가 없는 형태이고 스냅 버튼으로 여닫는 구조입니다. 주머니 안에 있는 포켓백은 울 라이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면부의 주머니는 단순한 수납 공간을 넘어서 추운 날씨에 손을 녹여주는 핸드워머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인 지퍼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지퍼는 자켓 정가운데에 위치합니다. 지퍼 슬라이더에는 제조사 이름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가까이에서 보면 CONMAR 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퍼의 제조사는 콤마입니다. 지퍼 아래에 보면 종 모양의 가죽이 보이는데요. 저것을 가죽 풀러라고 부릅니다. 가죽 풀러 안에는 이제 스티치가 있는데요. 이 스티치는 자켓의 제조사 그리고 이제 스펙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는 스펙 8179 제조사 스카이라인 클로딩은 네모 스티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른 스펙과 다른 제조사의 가죽 풀러 스티치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8179A 로렌스푸츠사의 가죽 풀러 스티치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8179B 돕스 인더스트리의 가죽 풀러 스티치입니다. 다음은 지퍼 뒤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퍼 뒤편을 살펴봤을 때 양면 지퍼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양면 지퍼가 아닌 것으로 보아서 초기형 MA1 자켓은 리버시블 구조를 염두에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퍼 슬라이딩 되는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지퍼의 소재가 금속이라서 슬라이딩 될 때 무겁고 두꺼운 소리가 납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켓 안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켓 안쪽을 살펴봤을 때 제가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내피의 두께감입니다. 이제 외피랑 내피의 색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소재가 사용된 줄 알았는데 내피는 굉장히 얇고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켓 하단부를 살펴보면 안주머니가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주머니는 바깥 주머니와 마찬가지로 스냅 버튼으로 여닫는 구조입니다. 밖에 있는 주머니는 울라이닝이 된 포켓백을 사용하였잖아요. 근데 안주머니는 이제 면으로 만든 포켓백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켓 라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켓의 라벨은 자켓 안쪽 상단에 위치합니다. 이 라벨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제 바탕이 검정색이다 해서 블랙텍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블랙탭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글자들이 자수가 쳐진 거예요. 이 자수에 사용된 실이 황금색이다. 그래서 이제 골드 라벨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라벨에 있는 정보들을 제가 옮겨 적었습니다. 이게 라벨에 다양한 정보들이 적혀 있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한 줄씩 읽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줄부터 시작할게요. 자켓 플라잉 맨스 인터미디에이트라고 적혀 있네요. 자켓은 이제 한국말도 자켓입니다. 플라잉은 이제 비행할 때 입는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맨스는 남성용. 인터미디에이트는 이제 중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중간 기온대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중간 기온대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10도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줄에 나열되어 있는 단어들을 이제 조합해 보면 중간 기온대 남성용 비행 자켓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줄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입 MA1 스펙 MIL-J-8179 USAF라고 적혀 있네요. 타입 MA1은 이제 이 옷의 형식이 MA1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에 있는 스펙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스펙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어떤 특정 직업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한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이제 스펙을 준비하잖아요. 이 MA1 자켓도 진정한 MA1 자켓으로 이제 인정을 받으려면은 어떤 기준치를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MA1이 되기 위한 스펙들, 그 기준치들이 이제 적혀 있는 문서의 이름이 MIL-J-8179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실제 MA1 자켓을 만들 때 사용한 밀스펙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MA1 자켓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원단이 사용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원단을 뭐 어떤 방식으로 봉제해야 되는지, 사이즈는 뭐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이제 각 사이즈는 어떤 크기로 만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자세하게 적혀져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펙 MIL-J-8179는 이 MA1 플랭 자켓은 MIL-J-8179라는 이제 문서에 적혀져 있는 기준치에 맞춰서 옷이 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USAF는 United States Air Force, 이제 각 낱말의 앞글자를 따서 이제 간추린 약자입니다. 뜻풀이를 하면 미 공군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면 두 번째 줄이 의미하는 것은 이 옷의 형식은 MA1이고 미공군에서 만든 MIL-J-8179가 적혀진 기준치에 맞춰서 옷이 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줄은 사이즈 라지, 이제 말 그대로 이 MA1 자켓의 사이즈가 라지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줄, 스톡 넘버 8415-273-3971입니다. 이 스톡 넘버는 재고 번호, 사이즈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8415-273-3971이 MA1 자켓 라지 사이즈라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 스톡 넘버는 스펙별로 공유되기도 했고 새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옷에 아주 대대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기존 스톡 넘버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스펙 8179부터 8179A, 8179B까지는 옷에 작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스톡 넘버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8179C부터는 외피와 내피의 원단의 변화, 그리고 리버시블 구조의 적용 등 옷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스톡 넘버가 부여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스톡 넘버는 사이즈, 생김새가 같거나 비슷한 옷들을 묶어주는 재고 관리 번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줄 오더 넘버 AF33602-7610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더 넘버는 미 공군과 제조사가 맺은 군납 계약 번호입니다. 계약 번호를 라벨에 적어둔 이유는 품질 관리와 책임 소재 때문입니다. 옷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공장에서 언제 만든 물건인지 역추적할 목적으로 라벨에 계약 번호를 남겨놓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섯째 줄이 의미하는 것은 AF33-602-7610이라는 군납 계약을 통해서 이 옷이 제조사로부터 미군군에 납품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여섯째 줄 스카이라인 클로딩 커퍼레이션입니다. 스카이라인 클로딩 커퍼레이션은 이 옷을 만든 민간 제조업체 이름입니다. 라벨에 제조사 이름이 적힌 이유는 계약 번호와 마찬가지로 품질 관리와 책임 때문입니다. 옷에 결함이 발견됐을 때 어떤 회사가 만든 것인지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조사 이름을 라벨에 기재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줄 읽어보겠습니다. 드라이 클린 올리 US 프로퍼티. 먼저 드라이 클린 올리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권고하는 세탁 방법이 드라이 클리닝인 것이죠. 이제 그 이유는 이 옷의 내장재가 울파일이기 때문입니다. 물 세탁을 했을 때 내장재인 울파일이 수축하거나 뒤틀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드라이 클린 올리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US 프로퍼티는 이 옷의 소유권을 명시해 둔 것입니다. 이 옷은 미 정부의 자산, 즉 이 옷의 주인은 미국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자산으로 분류되어 관리되던 이 옷은 민간으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계기는 바로 전역 군인입니다. 전역 군인들이 제대하면서 군복을 가지고 나왔고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군복이 민간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서플러스 마켓입니다. 신형 자켓이 보급되면서 창고에 쌓인 구형 재고들은 민간에 판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계기를 통해 미 정부 자산이라고 적혀 있음에도 민간 시장으로 이곳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제 마지막 줄 읽어보겠습니다. 58% 울, 42% 코튼. 이 58% 울, 42% 코튼은 이 옷에 사용된 내장재의 소재를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MA1 자켓을 이제 분해한 사진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나일론 외피 아래에 흰색 담요 같은 것이 깔려 있는 게 보이시죠? 저 담요 같은 원단을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하자면 마지막 줄이 의미하는 것은 양모 58%, 면 42%로 배합된 파일 원단이 내장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벨을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라벨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옷장에 있는 에미언 자켓의 라벨을 살펴보신다면 아마 새로운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벨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옷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스펙 8179에서만 볼 수 있는 디테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8179만의 디테일은 직각 윈드 플랩입니다. 이렇게 지퍼를 열었을 때 보이는 원단 조각이 윈드 플랩입니다. 이 윈드 플랩은 지퍼 이빨 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아주는 방풍 역할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MA1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스펙 8179만이 직사각형 모양의 윈드 플랩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윈드 플랩이 어떤 모양인지 판별할 때는 윈드 플랩 가장자리의 각도를 살펴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자리가 직각으로 떨어지죠. 이것을 통해서 이 윈드 플랩은 직사각형 윈드 플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MA1 자켓들은 어떤 모양의 윈드 플랩이 사용되었을까요? 비교해서 살펴볼 자켓으로 준비한 것은 스펙 8179C입니다. 윈드 플랩의 가장자리를 보시면 직각이 아닌 곡선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펙 8179를 제외한 모든 스펙의 MA1 자켓들은 곡선 형태의 윈드 플랩이 사용되었습니다. 8279 그리고 8179C의 윈드 플랩 비교 사진을 보고 다음 디테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스펙 8179에서만 볼 수 있는 디테일은 겨드랑이 바택입니다. 이렇게 자켓 소매를 들어 올려서 소매와 몸판 사이에 겨드랑이 부분을 보시면 바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바택이 있는 것은 스펙 8179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디테일인데요. 팔을 강하게 뻗거나 움직일 때 강한 힘이 가해지는 부분이다 보니 보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편 팔에도 겨드랑이 파텍은 동일하게 박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스펙 817구에서만 볼 수 있는 디테일은 초승달 스티치입니다. 초승달 스티치를 보기 위해서는 자켓을 뒤집어 보면 좋습니다.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켓을 뒤집고 팔꿈치 안쪽, 팔이 접히는 부분을 보면은 초승달 모양의 스티치가 보입니다. 초승달 스티치를 더 잘 보기 위해서 소매를 한번 돌려봤는데요. 이제 딱 초승달 모양이 보이시죠? 이 초승달 스티치도 스펙 8179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디테일입니다. 이 초승달 스티치의 역할은 소매가 자연스럽게 접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팔이 자주 굽혀지는 부분에 미리 접힘을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름이 미리 잡혀있는 구두가 처음부터 더 편하게 신어지는 것처럼 소매가 자주 접히는 부분에 스티치를 넣어 접힘을 유도한 것입니다. 덕분에 두꺼운 소매도 보다 자연스럽고 편하게 접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펙 8179를 알아보았고요. 이제는 그 다음 스펙인 8179A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켓은 1950년대 중후반에 생산된 스펙 8279A입니다. 자켓의 제조사는 로렌 스포츠웨어입니다. 8179A의 외형은 그 이전 버전인 8179와 매우 유사합니다. 위 사진에서 표시된 부분들을 보면 앞서 8179에서 살펴본 주요 디테일들이 8179A에도 그대로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똑같은 건 아닙니다. 아까 8279에서만 살펴볼 수 있는 디테일 3가지를 기억하시나요? 8179A에서는 바로 그 부분들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먼저 스펙이 바뀌었으니 라벨 안에 밀스펙 넘버가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이에서 살펴보니 MIL-J-8179 뒤에 알파벳 A가 붙었습니다. 이처럼 라벨이 살아있으면 라벨 안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어떤 스펙인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8179A에서부터 변경된 3가지 디테일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곳은 윈드플랩입니다. 8179에서는 직사각형 형태의 윈드플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8179A에서부터는 이렇게 곡선형의 윈드플랩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직각 윈드플랩에서 곡선 윈드플랩으로 바뀐 데에는 이제 한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의 윈드플랩을 사용하면은 자켓의 지퍼를 끝까지 올렸을 때 저 뾰족한 부분이 파일럿의 목이나 턱을 찌르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스펙 8179에서 스펙 8179A로 자켓을 개정할 때 저 윈드플랩의 모양을 직각에서 곡선으로 수정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겨드랑이 쪽에 있는 바텍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매를 들고 소매와 몸판 사이의 이음새를 살펴보면 바텍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겨드랑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왼쪽 겨드랑이에 있는 바텍도 사라졌습니다. 다음은 자켓을 뒤집었을 때 소매 부분 안쪽에 볼 수 있는 초승달 스티치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켓을 뒤집고 소매 안쪽을 보니까 초승달 스티치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바텍과 초승달 스티치가 삭제된 것은 생산 효율성과 공정 단순화를 위한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이 디테일이 없어도 내구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스펙을 개정하면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8179A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8179A가 짧게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소장 중인 특별한 8179A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앞서 보신 것과 같은 8179A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MA1 하면 흔히 떠오르는 세이지 그린 색상이 아니라 완전히 시뻘건색이죠. 오래된 빈티지 MA1 자켓들을 구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변색된 개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녹슬듯 변하는 선화 현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정확히는 광화학적 분해와 가스 퇴색이 겹쳐진 현상입니다. 당시에 쓰인 세이지 그린 염료 중 자외선에 취약한 파란색 계열이 오랜 세월 햇빛을 받아 먼저 파괴되고 상대적으로 살아남은 붉은색과 노란색 염료가 표면에 도드라지는 것이죠. 여기에 활주로나 정비소에서 항공유가 연소할 때 나오는 질소산화물 가스가
원단에 결합하면서 변색을 더 가속화시킵니다. 광화학 분해와 가스 퇴색이 겹쳐져 지금 보시는 시뻘건색의 MA1 자켓이 만들어졌습니다. 8179A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어서 8179B를 살펴보겠습니다. 8179B는 1958년부터 1960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몇 가지 외형적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면 초반에는 디테일의 추가와 제거가 함께 진행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디테일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 흐름에 따라 8179B를 정기형, 중기형, 후기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기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8179B를 살펴보겠습니다. 1958년 계약분이고 제조사는 돕스 인더스트리입니다. 8179B 정기형은 이전 스펙인 8179A의 외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추가되거나 삭제된 작은 변화들이 존재합니다. 8179B 정기형으로 오면서 추가된 디테일은 안주머니 고정 스티치이고 제거된 디테일은 데칼입니다. 이제는 자켓을 가까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라벨을 살펴보겠습니다. 8179B 스펙의 제조사는 돕스 인더스트리입니다. 8179B부터는 오더 넘버에서 제조사와의 계약 연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곳을 보면 58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죠. 숫자 58은 1958년을 의미하고 이 옷의 생산 계약이 1958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8279B부터는 계약 연도를 확인할 수 있어서 대략적인 생산 시기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켓의 메인 지퍼를 열어서 자켓 안주머니 고정 스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켓 가슴에 보면은 스터드가 박혀 있잖아요. 저 8개의 스터드는 8179B에 추가된 디테일이 아니고 자켓 실사용자가 커스텀한 것입니다. 다시 지퍼를 열고 자켓 안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앞판과 등판을 연결하는 사이드심입니다. 그 옆을 보면 세로 방향의 스티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스티치는 8179B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디테일입니다. 8179B에서부터 이렇게 긴 길이의 스티치가 적용되었고 이 디테일은 8179B 이후의 스펙들에도 계속해서 적용이 됩니다. 이 스티치는 안주머니가 바깥으로 말려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안주머니 포켓백 끝을 안감과 함께 박아서 고정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포켓백을 당겨도 밖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 디테일은 8179A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8179B에서부터라고 여겨지는데요. 이전에 살펴본 8179A를 다시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켓 안쪽 사이드심 옆을 보겠습니다. 이 개체에는 고정 스티치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전에 살펴본 8179A입니다. 자켓 안쪽 사이드심 옆에 봉제선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여기에는 고정 스티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8179B에서 보았던 고정 스티치에 비해서 스티치 길이가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물들을 살펴보면 8179A에는 고정 스티치가 있는 개체와 없는 개체가 공존합니다. 게다가 스티치가 있더라도 8179B에 비해 확연히 길이가 짧습니다. 이를 근거로 8179A 후반기 생산분에 고정 스티치가 시범적으로 도입되었고 여기서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8179B부터 본격 적용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8179B부터 제거된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8179 그리고 8179A에는 펜포켓 위에 USAF 데칼이 있습니다. 8179B에 와서는 USAF 데칼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부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데칼이 남아있는 개체가 발견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는 스펙 전환 초기의 과도기적 생산분이거나 후대에 데칼을 커스텀한 개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실물 자켓들을 살펴보면서 내린 결론은 8179B에는 데칼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고 데칼이 있다면 앞에 말한 두 경우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8179B 정기형 MA1 자켓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8179B 중기형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켓은 파리치구비 중기형입니다. 1958년 계약분이고 제조사는 알버트 터너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조종석 내부 환경이 변화하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디테일들이 순차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파리치구비 중기형에서는 그중 산소 마스크 탭이 제거되었습니다. 먼저 자켓의 라벨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개항 연도가 58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라지, 제조사는 알버트 터너입니다. 메인 지퍼 옆에 달려있던 산소 마스크 탭이 사라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1792 중기형까지는 아직 코드루프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자켓 안쪽을 보면서 안주머니 고정 스티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긴 줄의 스티치가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입니다. 다음은 데칼입니다. 펜포켓 위를 보면 데칼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는 8179B 후기형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켓은 8179B 후기형입니다. 1959년 계약분이고 제조사는 알버트 터너입니다. 중기형과의 차이점은 코드루프의 유무입니다. 자켓 라벨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개항 연도가 59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스몰, 제조사는 알버트 터너네요. 8179B 후기형도 중기형과 마찬가지로 산소 마스크 탭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아래에 있던 코드루프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자켓 안쪽을 보면서 안주머니 고정 스티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긴 줄의 스티치가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칼입니다. 펜포켓 위쪽을 보면 데칼이 없습니다. 이렇게 8179B 정기형, 중기형, 후기형 자켓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외형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스펙 번호가 바뀌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8179C에서의 대대적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스펙을 새로 개정하지 않고 수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0년대 MA1 자켓을 상징하는 8179C를 보러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켓은 스펙 8179C MA1 자켓입니다. 1961년 계약분이고 제조사는 스카이라인 클로딩입니다. 8179C부터는 자켓에 사용된 색의 채도가 올라간 느낌이 듭니다. 8179에서 8179B까지에는 회색과 녹색을 섞어 놓은 듯한 색이 사용되었다면 8179C부터는 녹색의 농도가 한층 짙어진 느낌입니다. 8179C의 구조적 특징은 리버시블, 즉 뒤집어 입을 수 있는 구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녹색 자켓이었다가 뒤집어 입으면 이렇게 주황색 자켓이 되는 것이죠. 이 리버시블 구조가 도입되면서 여러 디테일들이 함께 변화하게 됩니다. 먼저 라벨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자켓 안쪽 상단에 위치해 있던 라벨이 8179C에 오면서 왼쪽 주머니 안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라벨의 소재도 바뀌었는데요. 흰색 바탕에 내용이 프린터로 기재된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프린트 방식이다 보니 세탁이나 사용감이 쌓이면 내용이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벨을 한번 가까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용감으로 인해 라벨 안에 정보들이 많이 지워져 있는데요. 몇 가지 정보들을 적어 보겠습니다. 사이즈 엑스라지, 밀스펙은 8179C이고 제조사는 스카이라인 클로딩입니다. 그리고 오더 번호에 있는 마지막 숫자 62를 모아서 1961년도 계약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전재는 울 58%, 코튼 4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179C부터 사용된 화이트 라벨은 이후에 개정된 스펙에서도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다음은 지퍼를 살펴보겠습니다. 옷을 뒤집어 입었을 때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양면 지퍼가 사용되었는데요. 이렇게 지퍼 풀러가 두 개가 달려 안팎으로 모두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전 자켓들과 동일하게 콤마 제조사의 지퍼이지만 827C에 오면서 기능과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펜포켓 쪽입니다. 펜포켓 위쪽에 있던 데칼의 흔적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펜포켓은 여전히 그 모양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켓 안쪽을 살펴보면 안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안주머니 옆에는 포켓백 고정 스티치가 있어 주머니가 밖으로 말려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윈드플랩 아래에 있는 스티치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렌지색의 실이 니은자로 박혀 있죠. 이 부분을 살펴보는 이유는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8179C와 8179D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왼쪽에 가지고 온 것은 8179D입니다. 8179D를 보면 초록색과 실로 박음질이 되어 있죠. 하지만 8179C는 오렌지색 실로 박음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테일을 통해서 외형적 차이가 거의 없는 8179D와 8179C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펙 8179C MA1 자켓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는 마지막 빈티지 MA1 자켓이라고 불렸던 8179D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켓은 스펙 8179D 1967년 계약분입니다. 제조사는 새틀라이트 아웃웨어입니다. 8179D는 이전에 보았던 8179C와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8179D와 8179C를 구분할 때는 윈드플랩 안쪽의 스티치색을 확인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드플랩과 웨이스트밴드 사이에 사용된 실의 색이 녹색이면 8179D입니다. 다음은 라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보관 상태가 좋아서 라벨 안에 기재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179D부터는 라벨에서 계약일자를 1, 월, 연도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황색 안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황색은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인디언 오렌지, 레스큐 오렌지, 세이프티 오렌지. 부르는 이름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구조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죠.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정글이나 숲속에 조난당했을 때 몸을 숨기고 있다가 구조대나 아군이 다가오면 안감이 밖으로 오도록 뒤집어 입어 자신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밖에 있는 초록색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위장의 목적을, 안에 있는 주황색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식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 벌의 자켓에 정반대의 목적을 함께 담아둔 셈인데요. 조종사 한 명이라도 더 살려서 돌아오겠다는 생각이 이 리버시블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화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한 덮개가 달린 MA1 자켓 스펙 8179E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켓은 스펙 8179E입니다. 1970년 계약분이고 제조사는 알파 인더스트리입니다. 스펙 8179E부터는 외부 주머니에 주머니 덮개가 추가됩니다. 한 가지 설에 의하면 초기 MA1 설계 당시에 L2B 자켓과 구분하기 위해서 주머니 덮개 없이 생산하였다가 포켓 안에 물건을 수납해도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되어 8179E부터 주머니 덮개를 추가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펙 8179E는 이 주머니 덮개 때문에 한때 빈티지 MA1 자켓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이어져 온 MA1 자켓들은 모두 주머니 덮개가 없는 형태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덮개가 달린 8179E가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인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게 되는데요. 그 계기가 된 것은 영화 속에 등장한 덮개 달린 MA1 자켓들이었습니다. 스티브 맥킨의 헌터, 나탈리 포트만의 레옹, 톰 하디의 스튜어트, 라이프 베거즈 등에서 배우들은 주머니 덮개가 달린 MA1 자켓을 입고 등장합니다. 이런 영화들 속에서 덮개 달린 MA1이 멋지게 등장하는 장면들이 쌓여가면서 덮개에 달린 MA1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8179E 역시 가치 있는 MA1 자켓으로서 한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펙 8179부터 8179E까지 MA1 자켓이 걸어온 길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하나의 스펙이 조금씩 모습을 바꾸며 다음 스펙으로 이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옷 한 벌 한 벌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